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제경제론 이번 시간에는요 챕터 2장 교환과 국제무역 3절의 내용입니다. 국제시장 가격과 교역 조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 국제시장의 가격이 우리가 주어져 있다라고 상정을 하고 얘기했는데 어떻게 국제시장 가격이 갑자기 밖에서 툭 하고 주어지는 거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되는가? 그걸 먼저 한번 살펴볼게요. 자, 우리 교재 44페이지 가보시면 되는데, 자, 어느 한 재화의 XJ든 YJ든 국제시장 가격을 그 재화 세계 전체의 공급량과 세계 전체 수요량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미국이 있고요. 이제 두 나라만 있는 게 아니지. 이게 우리나라, 미국 전부 다 이 세계 시장이라는 전체 요 안에 지구촌에 이렇게 있게 된단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만약에 X제건, Y제건 이 세계 시장, 그래서 세계라는 말을 썼어요. 세계 시장 전체의 측면에서 봤을 때 공급량과 세계 시장 전체의 수요량이 같아지는, 그러니까 수요 공급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네, 그때 국제시장의 가격이 결정되는 겁니다. 여기 수요 공급의 원리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국제교역에 참여한 국가들의 공급량을 모두 합한 게, 그러니까 요거 생산 공급에 참여한 모든 국가들의 생산량을 다 합한 게 국제시장 전체의 공급량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수요를 다 합한 게 세계시장 전체의 수요량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균형이 달성이 되면 요 균형 상태에서 여기 나와 있는 균형 가격이 결정됩니다. 오케이. 이것을 균형 국제시장 가격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게 이제 분석이 좀 복잡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분석의 단순화를 위해서 몇 가지 가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단순화를 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자, 우선 두 번째 단락 볼게요. 자, 국가는 두 국가만 있고요. 재화도 두 가지 재화만 있다라고 할게요. 그래서 X제랑 Y제 이렇게 있고요. 국가는 A국가와 B국가 이렇게 둘만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자, 이렇게 돼 있어서 국가 간의 교역이 되는 재화를 교역제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단순화를 통해서 요 단순화를 통해서 교역제의 가격이 어떻게 형성이 되는가, 예, 그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오른쪽에 보시면 그래프가 이렇게 좀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그걸 한번 좀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기본적인 그래프의 특성을 보시면 XJ 시장이 있고 밑에는 YJ 시장입니다. 그래프를 이렇게 책에 잘 돼 있으니까 제가 잘 못 그려도 책을 참고로 보시기 바랍니다. 위에가 XJ 시장이고요. 아래가 YJ 시장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요게 A국의 XJ 시장이고요. 요게 B국의 XJ 시장입니다. 그래서 XJ 시장은 XJ 시장인데 A국의 얘기고 여기는 B국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오케이? 자, 그리고 여기도 A국이고 여기도 B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걸 이제 둘로 이렇게 나눌 거야. 그래서 이쪽과 관련된 게 X제, 이쪽과 관련된 게 YJ 이렇게 되어 있네요. 오케이? A국과 B국, 이쪽은 X제, 이쪽은 YJ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x2 매트릭스 같이 이렇게 쫙 돼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A국의 XJ 시장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우하향하고요, 우상향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국제시장에서 A국 같은 경우에 보면은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훨씬 더 싸게 물건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딱 되면 수요 공급이 맞아 떨어졌기 때문에 뭔가 초과 공급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A국이
자기네가 필요한 거 생산 그거만큼을 충족하고 뭔가 생산이 더 많이 남은 거야. 그래서 이거 어떡하지? 남아 돈에 버릴 수도 없고 저 세계 시장에 내놔서 공급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제로가 되는 상황이고요.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 차이가 우리가 초과 공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서 보시면 거기에 A와 B점 있잖아. 이런 식으로 되게 되면 좀 그림이 조금 애매한데요. 여러분들은 뭐 이해하실 겁니다. 여기 A와 B 요 차이만큼이 초과 공급 아니겠습니까? 이 초과 공급이 거기 그래프 X 시장에서 엑스포트의 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거의 뭐 비슷하게 잘 그렸어요. 좀 마음에 안 드세요? 어쩔 수 없어요. 네, 그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 요 길이만큼 좀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이해 가시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이 이렇게 되어 있고 B국 상황에서는요. 이게 이제 국제시장의 가격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 버리면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PX3 이렇게 돼 있는 거야. 이 국제시장의 가격이 이렇게 있으면 이 B국 같은 경우는 국내 시장에서의 가격이 좀 더 비싼 거야. 그래서 거기 보시면 수요, 실선으로 해야죠. 수요, 그 다음에 공급 이렇게 되고요. 뭐 따로 쓰지는 않을게요. 뭐 자꾸 복잡하니까. 그래서 거기에 A스타와 B스타만큼의 차이가 되는 게 여기 보시면 이걸로 표현할게요. 이 차이가 사실 저거랑 같아져야 돼. 그래서 이 차이가 요거랑 길이가 같아져야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만약에 여기에서부터 이렇게 돼서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 B국가 입장에서도 자국 내에서 생산된 게 자국 내에서 다 소비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두 나라만 있다라고 할 때 뭐 저쪽에 다른 나라에서 구입을 하거나 잉여 초과 공급이 돼서 생산 공급할 유인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B국에 여기 나와 있는 이 차이만큼을 표현을 하게 되면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할까요? 이런 식으로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운데 나와 있는 건 뜻이 뭐냐면 임포트야, 임포트. 그러니까 수요가 되는 거지. B국의 XZ에 대한 수입이 되는 거야, 수입. 그리고 이 노란 색깔은 바로 뭐냐면 엑스포트입니다. 엑스포트, XZ에 대해서 A국이 엑스포트 하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크기로 보면 요거 옆에 보면 요거야. 요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랑 같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해 가시죠? 그리고 요게 하나 더 볼까? 빨강으로 해볼까요? 요게 이제 수입하는 크기죠. 요게 여기에 보면 요렇게 같아지는 겁니다. 네, 이해 가세요? 뭐 잘 보시면 그렇게 어려운 그림은 아닙니다. 밑에 YZ는 반대가 되는 거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다시 한번 봐보세요. 그래서 이쪽에 A국은 XZ를 수출합니다. 이만큼 수출하고 B국은 이만큼 수입하고 지금 두 국가밖에 없으니까 수출과 수입이 같아질 때 그러니까 초과 수요가 제로가 되고 수요 공급이 같아질 때 그때가 이제 균형 가격이 되는 것이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A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돼? XZ를 지금 수출하는 거야. 그래서 A국은 XZ를 수출하게 되는 것이고요. B국은 XZ를 수입하는 거. 왜냐면 B국에서 생산 비용이 국제시장 가격보다 훨씬 더 비싸니까 그런 거지. 그래서 B국은 XZ를 수입하게 됩니다. 네, 이해 가시겠죠? YZ는 어떻게 될까? YZ는 반대가 되지, 반대. 그래서 YZ 같은 경우에는 A국이 수입 국가가 되는 거야. 그래서 YZ를 수입하고요. 뭐 XY를 다 수출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B국은 YZ를 수출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그래서 이제 뭐 둘 다 반대가 되는 같은 맥락이기 때문에 이 뒤집어지는 거지. 그래서 위에 것만 잘 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44페이지 가보시면요. 두 번째 단락, 세 번째 단락입니까? 그림 2-6에 대한 설명이 거기 나와 있어요. XJ랑 YJ, A국, B국, 국제시장의 균형을 나타내고 있고요. XJ 시장을 먼저 봅니다. 국제무역이 없는 폐쇄 경제에서 A국의 국내 가격은 여기서 결정되고요. B국의 도메스틱 가격은 여기서 결정이 됩니다. 오케이. 자, 여기서 뭐 이렇게 P라고 할까? 도메스틱 가격, A국 입장에서 XJ를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이게 국제시장의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왜 XJ라고 할까? 도메스틱 가격 해서 D는 어차피 우리가 앞에다 아무것도 안 쓰면 도메스틱 가격이었으니까 여기다 X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B국은 이렇게 있네. XJ 가격이 B국은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본 것처럼 네, 색깔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 있는 것처럼 A국의 XJ 가격이 훨씬 싼 거야. 국제시장의 가격보다. 그래서 XJ B국에 있는 것보다 훨씬 싸게 되니까 이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은 아, A국이 XJ를 그래서 수출을 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걸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볼게요. 따라서 두 나라가 무역을 하면 A국은 XJ를 수출하고 B국이 이를 수입하게 됩니다. 자, 초과 공급량 이게 바로 수출하게 되는 크기가 되는 거죠. 요게 초과 공급이 되고요. 공급량. 그러니까 자기네 필요한 국제시장에 교역을 하게 되면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은 더 늘어납니다. 그게 바로 여기에 세계시장에서의 XJ에 대한 초과 수요랑 이렇게 값이 같아지게 되고요. 이게 딱 맞아 떨어지게 되면 그때가 균형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B 밑에 나와 있는 것은 이제 수출 공급 곡선, 이게 다른 YJ에 대한 얘기 그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고요. 그 다음 거기 보시면은요, 중간에 찾았습니까?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요, 가격이 만약에 이렇게 막 조정되는 거, 거기 설명이 나와 있는데 잘 체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게 바로 이제 무역의 균형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45페이지 가보시면 밑에 균형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하면 식을 이렇게 썼어요. 밑에 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보세요. 2-8식을 볼까요? 거기 보시면 XJ에 대한 엑스포트야 수출량입니다. 거기에다가 이거 좀 지울게요. 지울게요. 그래서 XJ에 대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출량에다가 XJ 가격에 이렇게 국제시장의 가격을 곱해주는 거예요. 요거랑 YJ도 마찬가지입니다. YJ 임포트 하는 YJ 요거의 YJ 수량과 그리고 YJ의 가격, 국제시장의 가격 요게 두 개가 같을 때가 지금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방경제이긴 하지만 지구촌 경제로 봤을 땐 폐쇄경제잖아. 닫혀있단 말이지. 그러니까 여기 XJ에 관련된 여기 수출 금액과 가격을 곱했으니까 YJ에 대한 수입할 때 금액이 똑같아져야 된다. 그게 바로 균형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46페이지 거기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시면 요거는 XJ에 대한 수출량이 되는 것이고 엑스포트 수량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YJ에 대한 수입량이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지금 살펴본 것처럼 가격을 곱해줍니다. 가격을 곱해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가격까지 곱해줬을 때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라고 하면요. 수출량이 금액으로 환산된 거야. 그래서 요거를 수출 금액, 뭐 책에는 그냥 수출액이라고 있는데 금자도 붙일게요. 오케이. 자, 요거는 뭡니까? 수입 금액이 되는 거야. 세계시장 전체에. 그래서 수입액, 수입 금액, 수량이 아니라 화폐 가치로 표현을 한 겁니다. 요게 같아질 때가 균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46페이지 가보시면 다음으로 국제시장 가격의 변화를 알아보자.
자, 국제시장 가격이 어떻게 결정됐는가 그거를 지금 살펴본 거고요. 그래프를 3개 그려서 살펴봤죠. 자, 그 다음엔 한 국가의 수요나 공급이 변했을 때 국제시장 가격이 어떻게 바뀌는가 그걸 한번 봅니다. 여기다가 새롭게 다시 그려야 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그거는 한번 셀프로 해보세요. 아이디어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두껍게 해볼까요? 자, B국에서 X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대. B국에서 X제에 대한 수요가 증가했어. 증가했다 합시다. 그러면 이거를 이쪽으로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다 이렇게 표현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수요가 증가합니다. 자, 증가하게 되면 B국의 X제에 대한 수요 곡선이 우측 이동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더 어떻게 돼? 초과 수요가 더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아이디어만 보세요. 여기 뭐 좀 지저분해졌는데 이렇게 이거 지워져지네요. 여기서 이렇게 마땅한 색깔이 없죠. 다른 색깔 한번 해볼까요? 아름다운 색깔 이걸로 아름다운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초과 수요가 증가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나와 있는 이것도요. 약간 대략 그렸는데 초과 수요 자체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가니까 이렇게 해서 증가해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또 조정해서 맞춰 주셔야 돼. 그래서 초과 수요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럼 X제 국제시장의 가격은 상승하겠지. 여기 있는 것처럼 요점으로 바뀌잖아. 그래서 국제시장에서의 가격이 월드 가격입니다. 상승하게 되고 그 가격이 상승하니까 이게 초과 수요가 증가하는 만큼 더 원하니까 이 A국에서 수출하는데 초과 공급이 그만큼 요거랑 같은 크기만큼 이렇게 될 때까지 국제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게 됩니다. 한번 천천히 그려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초과 수요와 초과 공급이 같아지는 상황에서 스톱! 네, 새로운 국제시장의 가격이 변화돼서 다시 균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다음 단락 한번 보시면 그걸 한번 그림 그려보시고 자, 개방경제에서는 개별 국가의 시장 변화가 세계 전체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폐쇄 경제 하에서는요, 두 국가가 아무런 상호작용하지 않고 독립적으로 작동되지만 이렇게 세계 시장 전체가 이렇게 하나로 묶여 있는 그런 경우에는 통합되어 있잖아. 그래서 무역 이후에는 시장이 통합되어서 X제, Y제 시장 두 개로 축소가 되면서 무역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X제의 수출액과 Y제의 수입 금액이 같아져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픈 이코노미 개방 경제 하에서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러 시장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장의 변화가 다른 시장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약간 나비 효과 같이 이렇게 서로 영향을 미치게 되겠죠. 그래서 국제시장의 변화는 각 국가의 대내 경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세계시장 전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아니 X제랑 Y제가 어떻게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에 그거와 관련해서 약간 어떻게 보면 부분균형 분석의 모형을 두 개 연결시켜서 일반균형 분석 같이 살짝 봤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는 교육 조건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